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 전환의 심리학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황시 투한제음, 정은재 옮김, 미디어 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줄까요? 생각과 시각, 마음을 전환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사랑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꽉 막힌 삶을 바꾸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마음의 전환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의 전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즐거운 인생이란 일할 때 즐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즐겁게 일하고 일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에서 재미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축하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축하라는 방식으로 생명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부족 사회에서는 불더미 옆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엔 명절을 만들어서 한 해 농사를 짓고 풍작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함께 행복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사람들이 항상 부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비난과 의문을 품는 것에 익숙하며 일이 잘 안 풀리는 쪽을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관념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관념으로 사람과 일을 판단하며 세상을 보는 방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만이 진짜 축하할 만한 것입니다. 즐거움은 성취와 성장에서 나옵니다. 만약 자신의 삶이 정체되어 있다면 즐거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단점만을 바라보고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일, 심지어 세상을 상대로 늘 비판하고 의문을 품는다면 기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많은 현대인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살아갈수록 즐겁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내재되어 있는 자유로운 아이를 풀어주고 느끼고 변화하고 성장시켜야만 인생을 즐기고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순환을 뚫으려면 악순환 뒤에 어떤 가설과 신념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예로 들면 돈이 없다, 돈을 아낀다, 돈을 안 쓴다, 기회가 없어진다, 돈이 더 없어진다 라는 순환 뒤에는 돈은 아끼면 생긴다 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설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돈이 더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신념을 돈은 자신의 능력으로 버는 것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고 행동은 배움과 성장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자연히 능력이 향상되고 그 효과는 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돈은 능력으로 버는 것이라는 신념이 더욱 강화되어서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순환이 일어나면 인생은 갈수록 나아집니다. 일상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면 악순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각성하고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악순환 뒤에 숨어 있는 잘못된 가설이나 신념은 무엇이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지 자신이 원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인생은 항상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순환합니다.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전적으로 순환의 뒤에 있는 신념과
가설에 달려 있습니다. 악순환을 돌파하는 키는 악순환 뒤에 있는 가설을 잘 찾아내고 자신이 달성해야 할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어처구니 없는 가설을 알아보고 자신의 신념을 바꾸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한다면요,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바꿔도 이전의 악순환은 한순간에 삶을 행복하게 하는 성장 엔진으로 바뀌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선순환이 일단 시작되면 인생은 반드시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죽어 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길은 결코 붐비지 않습니다. 만약 붐빈다고 느낀다면 분명 아직도 너무 낮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높이가 시야를 결정합니다. 낮은 곳에 서 있을 때 시야는 한정됩니다. 더 높이 서 있을 때 시야는 분명 넓어집니다. 그곳에 서면 자연히 풍경은 달라집니다. 움푹 파인 상태에서 미래를 상상하면 내재된 제약과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소망이 한정된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속으로 원하던 일이 스스로에게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선의가 깃든 아름다운 축복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주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절망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십중팔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쉽게 나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든 온갖 어려움에 부딪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으면 포기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되는 데 비해 어떤 사람은 위기를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신이 걷는 길 앞에 커다란 돌이 있을 때 누군가는 걸림돌로 여기고 누군가는 밟고 지나가고 누군가는 자신을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계단이 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돌은 돌일 뿐이지만 걸림돌인가 징검다리인가 이것은 돌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때로는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밀턴 에릭슨은 미국의 저명한 심리치료사인데요. 한 번은 그가 미국 중남부의 작은 도시에 강연을 갔을 때 한 동료가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고모가 혼자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신데 아무 연고도 없어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해도 듣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고모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에릭스는 동료의 고모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가 말한 모습보다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백년 묵은 방에 갇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생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릭스는 노인에게 집을 좀 구경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릭스는 정말 그 오래된 집을 구경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하나라도 생명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방의 창턱에서 작은 아프리카 제비꽃과 집안에서 유일하게 활력 있는 화분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고모는 나는 하는 일이 없어요 라며 그냥 작은 화분 가꾸기를 좋아해요 라고 했습니다. 에릭스는 아주 좋네요. 고모님의 꽃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반드시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예요. 만약 이웃들과 친구들이 이런 멋진 화분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고모는
아프리카 제비꽃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시작했고 도시 안에 거의 모든 사람이 꽃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외롭고 의지할 곳 없던 고모는 그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 현지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엔 시 전체가 아프리카 제비꽃 퀸을 잃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 사람들이 그녀가 생전에 베푼 사랑에 감사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날 에릭슨의 방문은 고모의 남은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실 인생을 바꾸는 데는 그리 많은 부와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창을 열면 삶의 동력이 바뀌고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이 풍족한 사람은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인생에는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두 개의 큰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대부분 두려움의 힘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동력에 의해 대다수가 성공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달려간다면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그 성공이 즐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면의 두려움으로 인해 두말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달릴 때마다 호랑이에게 쫓기듯이 혼비백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적이면서도 기분 좋은 달리기,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힘차게 자랄 필요 없어도 자신이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슨의 말 한마디는 아프리카 제비꽃 퀸에게 내면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극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여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엔 더 강한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 힘은 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 어떤 성취를 이루는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으로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힘이 두려움의 힘만큼 세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높은 봉우리를 오르는 것과 같고 어려움은 디딤돌과 같습니다. 만약 성장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은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걸림돌을 디딤돌로 어려움을 성장의 사다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는 어려움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력감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신 도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투지가 넘치고 힘이 생깁니다. 둘째, 문제에서 결과로 초점을 옮겨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는 위기 자체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에너지가 따라옵니다. 만약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집중한다면 큰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의 전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터는 우리를 일깨우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흉터는 잠재의식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남긴 자국으로 우리가 교훈을 기억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이런 아픔이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남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잠재의식이 주는 통증입니다. 그러나 흉터는 우리를 같은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을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흉터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장벽이 쌓이고 안전은 하겠지만 반면에 매우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둬버릴 수 있습니다. 집안 청소보다 마음 청소가 더 중요합니다. 집이 더러워지면 청소를 해야 하듯이 우리 마음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려진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투사되어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마주치기 무서워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투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항상 그늘 뒤에 숨어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림자가 있으면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상호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어떤 관점만을 대중에게 공개하며 습관적으로 다른 생각들은 그림자 속에 숨깁니다. 또는 그다지 예쁘지 않은 감히 마주 볼 수 없는 것들은 숨기거나 깊이 묻어 버리려 합니다. 만약 어떤 그림자에 시달리거나 마음속 귀신에게 시달릴 때 대범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인격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고 돌파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실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할 용기가 났을 때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청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심리의 쓰레기통은 인생의 먹구름과도 같아서 폭풍을 몰고 오지만 색색의 무지개 또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하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을 드는 것과 같아서 잠시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가시의 덤불을 헤치고 나와 진실한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용감하게 자신을 활짝 열고 햇빛이 들어오게 한다면 귀신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충분히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시각이 바뀌면 행동과 성격이 변하게 되고 자연히 삶은 더욱 나아집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진정한 나, 최고의 나를 찾아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